소방기술사 김윤영입니다. 39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네요.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 지로는요, 퀀텀 시뮬레이션 원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퀀텀 프로그램은 무료이고 인터넷만 연결하면 어디서든 다운로드해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입력값을 확인하는 것도 훨씬 쉽죠. 그리고 원본을 제공하는 관행이 생기면 용역 수행자도 훨씬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할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교재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편 정도 브록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도 복습하면서 교재와 비교하고 실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교재는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시뮬레이션 분석 및 보고서 작성입니다. 시뮬레이션의 수행이 끝나면 보고서 작성용 시뮬레이션 파일을 선택하고 사업 및 방향 분석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아까 평상시 방향 분석 시뮬레이션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층만 정리를 한 거예요. 전층 다 기재를 안 하고요. 예. 또 평상시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 3층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과 부속실 사이 출입문의 차압이죠. 예, 그래서 75파스칼이 나왔어요. 예. 네. 10층 것을 한번 볼게요. 샘플러요. 10층 걸 보니까 41파스칼 세대하고 차이 보니까 41파스칼 나왔죠. 네. 25층 열린 출입문이요. 세대간 방향 풍량을 보니까 8129 cmH. 문의 개구 면적을 나누고 30개를 나누면 방향 풍속이 나오죠. 예, 나눠보니까 한 0.93 나오네요. 그래서 앞에 표고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앞에 표가 이걸 보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연돌 효과를 표현한 것인데요. 예. 그러면 아까 일반형 엘리베이터 문으로 했을 때하고 광활 엘리베이터 문을 비교한 게 보이죠. 연돌 효과도 아까 고층부 개방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엘리베이터 문일 때 하고 강화형 엘리베이터 문의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요. 47, 47, 이쪽으로 47로 나오고 있지, 이렇게 바뀌었죠. 예, 일반 엘리베이터 문의 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예,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위에 표가 한눈에 안 보이도록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표보다는 그래프 형태가 좀 더 보기가 좋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엑셀이나 한글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면은 방화용이 주황색이고요. 파란색이 일반용이에요. 이렇게 주황색이 좀 그래프가 좀 더 완만하죠. 그다음에 이 표는요, 이제 저층부를 개방한 거, 아까 저층부 개방하고 방화용 엘리베이터문을 적용한 거 했죠. 예, 그걸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방화형 엘리베이터 문틈을 0.01로 적용해서 해본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을 적용하면 연도력가 많이 개선돼요. 예, 엘리베이터 피트를 통한 공기의 유동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굉장히 잘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보고서는요, 시뮬레이션이 종료될 때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시작에 앞서 도면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작성을 준비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표지에는 현장명과 조감도를 배치하도록 해요. 예, 불호에게 샘플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용역 수행 내용 요약은 결론을 반복한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면요. 예. 교재에 사용된 현장은 실제 시뮬레이션 요령은 수행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현장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현장이 실제 수행한 현장입니다. 첫 장은 조감도를 삽입했어요. 그래서 아래에도 이렇게 저작권 때문에요. 이런 명칭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는, 바로, 용역 수행 내용을 요약을 했죠. 예, 요약을 해서 앞장만 보고도, 무슨 얘기를 하겠는지, 궁금증하고 이런 걸 유발하게 해서 오히려, 결론을 앞에다 넣습니다. 뒤에 또 결론이 앞에 내용은 똑같은 게 반복되긴 돼요. 그렇지만, 앞장만 보고도, 알 수 있게끔 앞에를 넣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에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 도면을 이렇게 검토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비자금 승강장을 3월쯤 선정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적어줬어요. 네. 이 현장은 이제 그 말단에다 과학배출전 릴리프 댐프를 설치했어요. 네. 말단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면한 부분 벽체에 지붕식 면한 벽체에 2제곱미터 이상의 루버그를 설치하는 걸로 했어요. 예. 연결록과 감출력 기밀선이 방화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특별 부속실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넣었어요. 실제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피난 안전구역이 있는데 그 안에 면에 있는 특별 피난기다니까요. 그래서 부속실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견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용역 수행의 전제 조건을 초안에다 넣어요. 용역 수행 전제 조건 등을 기록하고 과학방지에 대한 사항 및 건축 요청 등을 기재를 해요. 성능유지 설계에 대한 조치 사항들을 기재를 합니다. 용역에 대한 개요 목적, 시뮬레이션 수행 조건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자료의 참고 목록 및 관련 사항들을 기재해요. 연돌 효과 시 적용하는 기산 자료도 첨부합니다. 도면의 검토 내용 및 계급부 정보 등을 기재하며 설계에서 수정 내용이 있으면은 기재를 해요. 용역 시뮬레이션 수행 시 적용했던 대표의 누설 틈새 및 개구 면적 최대 개구 면적 기재 이런 내용을 갖다가 시뮬 보고서 초안에 또 기재를 합니다. 거기서 시뮬레이션 수행 목적 이런 것도 넣었어요. 예, 조건 이렇게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권투하면 이걸로 썼고요. 그다음에 덕트 조도 0.18 적용하고 승강에는 3.0을 적용했다. 그다음에 댐퍼는 덕트 누설이 있는 것으로 계산했어요. 디프제 개구율은 80% 아무 얘기 없을 경우에요. 이것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28파스칼 이런 만족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착오법으로 해서 보정을 한 겁니다. 차압 댐퍼 누설 틈새를 클래스2로 2등급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기대를 합니다. 초안을 그렇게 했으면 이제 평상시 방향 분석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기재를 하죠. 예. 그래서 20도시를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보고서를 기재하고 건축 표면에서 스케치 사항을 캡처해서 붙여 적어요. 반복되는 기준층은 하나 정도. 예. 이런 내용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른 방향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재해요. 모든 층의 결과를 캡처할 필요는 없어요. 주요 몇 개 층만 캡처하고 시뮬레이션 원본 파일을 배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서에 담기에는 불충분함으로 원본을 확인시키는 편이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선택함이 무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걸 끝났으면요. 연도력과 반영 중소 구현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연도를 효과에 대한 보고서는 평상시 방향 분석 구현 보고서보다 더더욱 중요해요. 평상시에는 설계 계산서에 대한 검증인 반면 연도를 효과는 건축의 환경과 적용한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이 그래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보면 연돌 효과는 저층부를 개방할 때 연돌 효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저층부를 개방할 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돌 효과로 인하여 부속실 과압을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해결했으면 여러 방법이라는 게 차압댐버 개구부 조절이라든가 엘리베이터 문 교체,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릴리프 댐퍼 적용을 동원해서 해결했으면 그 과정과 결과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등을 삽입하는 게 좋아요. 결론을 작성하고 영역보고서 첫 장에도 결론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자가 첫 장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퀀텀은 섹출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수행했던 시뮬레이션 원본 파일을 제공하여 제3자가 입력 및 수행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작성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으로 재현 시뮬레이션 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모든 것을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죠. 그래서 원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퀀텀의 특징이 프로그램이 무료이고 구동도 저사양에서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파일 용량도 몇 메가바이트 수준입니다. 퀀텀만큼은 원본 파일을 제공하는 관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책의 마지막 부분 부록을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